다음으로는 이제 그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동향인데요. 주요 내용은 이거 저기 그 거리정보통신에서 나왔던 그 가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번 2022년도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에 대한 개정 내용을 이제 주로 이제 정리가 된 이제 주안기술 동향인데요.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128회 때도 1교시로 이제 나왔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또 안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거의 이제 이 가명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은 필수 토픽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는 토픽으로 좀 인식을 하셔서 어,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유형, 앞에 나오신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차이점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명 처리 절차가 이제 5단계로 변경이 됐다. 이제 조금 요거는 이제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네 단계여서 네 단계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조금 이제 다섯 단계로 좀 세분화돼 가지고 가이드에 명시가 됐다. 그다음에 위험성 검토, 그다음에 감염정보 결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설명이 개정이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대해서 이제 근거가 되어 있고요. 이 가명정보 처리는 네, 개념으로서는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적 작성, 과학적 연구, 그리고 공익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이용, 제공, 어떤 결합 등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 정보과 가명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개인 정보는 어떤 추가적인 결합 없이 바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가명 정보 같은 경우는 추가적 어떤 결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식별이 가능한 부분이 되고 익명 정보는 더 이상 이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가명 정보, 익명 정보 또 개인 정보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최근 개정 사항이 나와 있는데 어,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위에 게 이제 기존에 대한 부분이고 아래 게 이제 개정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감형 처리, 적정성 검토 및 그다음에 사후 관리 이렇게 네 단계로 관리되는데 물론 이제 이 안에 이제 위험성 검토랑 감형 처리가 이제 있는 거죠. 여기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섯 단계로 변경이 됐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위험성 검토라는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감형 처리에 대한 어떤 결합하는 부분 가요 처리하고 이제 데이터 결합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좀 더 구체화돼서 나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현행화된 단계적으로 이제 다섯 단계로 현행화된 부분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성 검토 항목도 자체도 이제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부분, 처리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나눠지면서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특이 정보, 재식별 시 어떤 영향도 부분까지도 보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 항목으로 보고 있고 환경에 대한 부분, 활용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한된 처리 장소 내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데이터의 어떤 수명 주기 안에서 어떤 처리 방법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요소를 보는 부분은 이제 그 위험성 검토 항목이죠. 위험성 검토 항목은 이제 검토 체크리스트까지 정리를 해서 뭐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 부분들도 이 그 위험성 검토 절차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별 정보, 식별 가능 정보, 특이 정보 요 항목별로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검토표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결합에 대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합에 대한 방법이고, 참여주체 이제 결합 신청자가 있고, 전문기관, 그다음에 키 관리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합키 관리기관은 이제 결합키 1년 번호를 이제 공유하면서 결합 전문기관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결합키 연기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신청자 간의 부여하고 있는 데이터 간의 이제 결합을 통해서 이제 반출까지 해주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어떤 모의 결합, 결합률 확인, 그다음 감형 정보 추출에 대한 어떤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21년도 가이드라인에서도 나와 있지만 요게 이 세 가지 어떤 옵셔널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화돼서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결합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그 데이터를 결합해서 어떤 유용성을 미리 판단해보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결합률 확인은 이거는 이제 그 결합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 결합 정보가 이제 이 결합체 일련 번호인데 그 감형 처리를 하기 전에 일단은 결합률을 확인해 보고 이제 감형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으로서 이 결합률을 이제 먼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형 정보 추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크게 이제 결합 관련된 정보가 있고 이 결합 대상 정보, 이게 이제 그 감형 정보의 부분이죠. 여기서 이게 결합 대상 정보를 빼고 감형 정보만 추출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도 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신속하고 유연성 있게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세 가지 옵셔널한 어떤 그런 선택 부분이 좀 구체화돼서 설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추가된 게 이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아주 다양한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명정보 결합은 결합 신청자 간의 어떤 결합키, 공통된 어떤 결합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이제 공통결합, 그 외에 확대결합, 잔여결합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하부적으로 이제 단일결합, 뭐 다중 완전 단일, 뭐 이제 안티 이너 싱글 단일을 보시면 되겠죠. 아우터 싱글, 뭐 안티 이너 싱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결합 유형인데요. 요거에 대한 그 주요 차이점으로는 공통 결합 같은 경우는 공통된 결합키로만 연결된 정보죠. 그래서 이제 이 결합 대상 데이터 셋에 대한 공통적으로 이게 결합된 결합키로만 연결된 정보가만 굉장히 공통 결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확대 결합, 잔여 결합 같은 경우는 이게 공통 분모가 아닌 그 외에 다른 결합키에 대한 정보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확대 결합, 잔여 결합이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결합키 생성 알고리즘은 해시 알고리즘이죠. 이오류 이상 알고리즘, 썰티카스 포함해서 한 이용을 권고한다. 보안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안의 수준 높이기 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형 정보 결합에 다양한 유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표준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알면 좋은 거죠.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제 ISO, IEC에 대한 27559. 네. 프라이버시 강화 데이터 비식별화 프레임워크에 대한 표준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알고 계시는 그 프라이버시 강화 데이터 비식별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는 어떤 20889 이것도 많이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후속 표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온 건 아니고 2023년 초에 예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맥락, 데이터, 또 식별 가능성, 그다음에 아주 거버넌스까지에 대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어, 맥락은 이제 그거죠. 이제 그 어떤 그 맥락을 고려한 통제를 통해서 위험 관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에 대한 자체를 평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한 또 그 위험성을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식별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 거버넌스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559에서 말하는 어떤 비식별화 절차는 어떤 맥락 평가, 이렇게 평가에 대한 유형이 이렇게 나온 거죠. 맥락 평가, 데이터 평가, 식별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절차 제대로 이제 되고 있냐라는 어떤 거버넌스 측면으로 이제 그 절차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그 비식별화된 데이터나 이제 관리자가 이제 의도된 데이터 수신자에 의한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전송해 주는데 그쪽에 수신 받는 쪽에서 어떤 허용된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당사자 간의 어떤 허용 가능한 솔루션 찾기 위해서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수신 부분에서 어떤 한쪽이 어떤 그런 그 이제 보안 허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허용 기준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559에 대한 부분도 조금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20889의 어떤 후속 표준으로서 ISO, IEC의 어떤 27559, 뭐 DI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ISO, IEC 27559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감염정보 결합제도의 추진 동향으로 이제 마지막에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보안 및 어떤 개선할 점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요 이제 주관기술 동향에서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이제 잘 해놓았는데
가이드라인은 어떤 규제 이런 것들만 나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뭔지, 근데 보완할 점은 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담겨져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꼭그 서브노트에 담아 주셔가지고 이런 어떤 공통된 관련된 내용들이 만약에 나왔을 때 차별화 단락으로 좀 이용을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요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가명정보 활용 촉진에 대한 어떤 주요 과제를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결합 절차가 부담이 되고 어떤 제약 조건이 좀 크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완화하던가 아니면은 어떤 결합에 대한 종합 지원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하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대학 데이터 결합에 대한 부분, 어, 가명 처리를 이제 유지하면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 많은 이제 활용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렇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합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또 종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어, 또 마찬가지 맥락이죠. 이제 활용이 되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결합 바우처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마지막 이제 인력이죠. 인력 측면에 대한 부분, 전문가를 신속히 양성하고 어, 감염 처리 신기술을 이용한 안전 활용 촉진에 대한 부분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부분도 축에 있는 부분도 미결합 데이터 반출을 허용하고 그다음에 자가결합에 대한 어떤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합 절차의 일원화 지금 이제 그 결합 기관마다 그런 결합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상이한데 이걸 표준화시켜서 일원화시키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결합 데이터 재활용성을 증대하자 반출류의 목적 변경 제3자 제공 활용 절차를 마련하자라고 이런 부분들 재활용 측면에서 이제 보완할 부분 개선할 부분들을 담겨져 있으니까요 같이 좀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